발달장애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엄마가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일까요? 저의 경우는 행운이가 아직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는데요. 특히 같은 반 아이들과 갈등 상황이 벌어질 때 상황이 어땠었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불안했습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겠지만 차별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항상 걱정이었는데요. 그러다가 학부모 상담날 담임 선생님께서 행운이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다는 말씀에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엄마의 심장을 졸이게 하는 순간들이 줄지어 찾아옵니다. 처음엔 잘 적응할까 걱정했지만 그 다음엔 학부모 상담 그리고 학부모 참관 수업까지. 아이를 집에서만 보면 내 아이가 장애가 있든 없든 타인을 의식할 일이 없기에 상관없지만 학교에만 가면 타인과의 비교가 강제적으로 되기에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자꾸 마음이 작아지는데요. 그렇게 작아진 마음을 가지고 학부모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행운이는 학교에서도 3월 내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4월이 되면서 급 웃기 시작했다는데요. 무언가 계기가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는다고 해요. 선생님도 활보 선생님도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딱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면서 아빌리파이 복용량을 늘렸거든요. 아시다시피 아빌리파이가 진정 효과가 있잖아요. 그 영향인 것 같다고 했더니 선생님도 너무 갑작스럽게 애가 바뀌어서 약을 바꿨는지를 물어보려고 하셨다네요. 울지 않는 건 다행이지만 너무 뜬금없이 자꾸 웃어서 당황스러우셨대요. 이후 소아정신과에 가서 아이가 울지 않는 건 다행이지만 이제 너무 웃는다고 했더니 진정이 어정쩡하게 되어서 각성이 올라와서 그렇다네요. 그래서 조금 더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하셔서 지금은 아빌리파이 2mg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 더 차분해졌어요. 약을 늘릴 땐 아이가 너무 의기소침해지는 거 아닌가, 내가 아이의 모습을 너무 인위적으로 바꾸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항상 걱정인데요. 다행히 행운이의 밝은 모습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빌리파이 부작용이 식욕 증가인데 그 부분도 아직까진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밤에 먹는 양이 좀 늘긴 했는데 대신에 아침에 좀 적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행운이가 유독 짜증을 많이 내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 음악 시간이라고 하네요. 단체 악기로 오카리나를 배우는 중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리가 잘 안 나니까 짜증을 엄청 낸다고 하셨어요. 담임 선생님 말씀으로는 학습력이 높은 아이라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좌절을 심하게 느끼는 것 같다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악학원을 보내는 걸 권장하셨는데요. 아이가 모든 걸 잘하게 도와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좌절은 겪을 수밖에 없고 행운이에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도와주고 싶은데요. 행운이가 통제 욕구가 워낙에 강해서 잘 안 되는 걸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라고 인식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행운이가 소리 지르면서 짜증을 너무 심하게 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일단은 집에서 제가 피아노로 개 이름이라도 가르쳐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반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읽어주셨는데요. 아이들이 보인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대요. 첫 번째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 두 번째로는 행운이는 잘하는 것도 있는데 왜 장애냐고 질문했다고 해요. 아마 장애인은 무엇이든 부족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공감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전에 개별 회의를 했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행운이에게 장애라는 편견을 가질 수도 있으니 행운이의 장애를 오픈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었는데요. 그 사이에 행운이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었는지 저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하신 거였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짝을 바꾸기 때문에 2명의 아이가 행운이와 짝을 했었는데요. 한 아이는 행운이의 다름을 크게 불편해하지 않았지만 다른 아이는 행운이의 다름을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행운이가 갑자기 웃거나 감정 조절을 못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것들이 불편하다고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다고 하네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다행히 학부모님들은 모두 괜찮다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뒤늦게 전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미 지난 일이고 별 문제 없이 지나갔다고 덤덤하게 말씀하셨지만 행운이가 한 아이의 뺨을 때렸다고 해요.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당연히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신체 부위도 아니고 뺨이라니요. 행운이는 항상 활동보조 선생님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행운이의 반 아이 한 명이 행운이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리는 걸 보았다고 선생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활동보조 선생님은 그 장면을 보지 못하셨고 놀라신 선생님은 행운이에게 때렸냐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행운이가 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상대 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상대 아이는 괜찮다고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고 넘어갔다고는 하셨는데요. 저에게는 정말 큰 문제로 느껴졌습니다. 활동보조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이들이 서로 이쁘다 하면서 얼굴을 만지는 경우가 있었다는데요. 그런 스킨십을 가볍게 한 것인지 정말로 뺨을 때린 것인지를 둘 다 문제의 소지는 확실하지만 그래도 어감과 상황이 매우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떨어져서 본 아이의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한 진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끼리의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행운이처럼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 그 갈등이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알려줘야 함도 당연히 맞고요. 다만 행운이처럼 발달장애 아이들은 자신이 겪은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염려스러울 따름입니다. 발달장애를 키우는 양육자는 학교에 가면 대부분 약자의 상황이 됩니다. 내 아이는 반에서 한 명인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는 감정 조절도 어렵고 의사소통도 어렵기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내 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할까 걱정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다른 아이의 학습권만큼 내 아이의 학습권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이상으로 내 아이의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행운이는 뭐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했어 라고 대답하고 뭐뭐 안 했어? 라고 물어보면 안 했어 라고 대답하기 일쑤입니다. 학교에서 뭐 했어?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대부분 재밌었어 라고만 대답합니다. 상세하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활동보조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행운이네 학교는 활보 선생님의 교실 내 동석을 적극 권장하는 학교기에 활동보조 선생님께서 교실에 동석하고 계셔서 그 불안을 많이 덜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행운이가 활동보조 선생님 없이 혼자 통합반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게 목표인데 그에 따라 제가 느끼는 감사함과 함께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행운이가 몇 학년이 되어도 학기 초에는 힘들어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행운이가 3월에 많이 울어서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상처를 받을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테니 마음 단단히 하라고요. 1학년 담임 선생님께 들었던 말씀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말이었지만 대부분의 타인에게 듣는 말이긴 합니다. 상처 받을 수밖에 없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말. 많이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눈에는 아니었나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새 학기를 안심하며 보내는 날은 안 올 것도 같습니다. 비록 장애가 없더라도 새로운 시작은 누구에게나 긴장되고 떨리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환경 변화에 민감한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아이가 낯선 반응을 보였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요? 요즘 갑상선 저하증에 걸려 마치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와 같은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눈앞에 쌓여가는데 몸은 계속 잘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정말 몸이 힘들어서 쉬어야 하는 상태인 건지 아니면 병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는 건지 모르겠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문득 행운이도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자꾸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 앞뒤가 안 맞는 소리인 줄도 알면서 갑자기 나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마음대로 내뱉는 말들. 본인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자꾸 그러면 안 된다는 주위의 시선들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어렵기만 할까요? 틀에 맞는 생활만 했던 저이기에 행운이를 키울수록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헷갈리게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신념이 확실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말이 다 그럴 수 있지라고 들려서 더 줏대가 없어지는 요즘입니다. 대신 그만큼 융통성이 늘어나는 중이라고, 성장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새 봄을 지나 여름을 맞이해 풍성해지는 초록 잎들처럼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 중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